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바로 엔비디아가 회계연도 2026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그냥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거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수준의 실적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분기 전망은 더 놀라웠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주가는 오히려 3.15% 하락해서 180.6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현상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보내주신 심층 분석 보고서들을 보니까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의 근원부터 재무 상태, 그리고 왜 시장이 이런 엄청난 호재에 이렇게 차갑게 반응했는지 그 심리까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 엔비디아를 그냥 칩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혁명의 인프라 독점 사업자라고 규정하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게 바로 엔비디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들 있잖아요? 네, 챗 GPT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훈련 단계와 또 배운 걸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답을 내놓는 추론 단계, 이 두 단계 모두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거든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특히 H10이나 이제 곧 나올 차세대 블랙웰 아키텍처 같은 제품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AI 산업 자체가 그냥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폭발적인 수요가 엔비디아의 그 경이로운 재무 성과의 근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하드웨어 성능만 높여보면 요즘에는 AMD 같은 경쟁사도 성능이 정말 많이 따라왔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많이 추격해왔죠. 그런데도 왜 엔비디아의 이 독점 구도가 깨지지 않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단순히 칩 성능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겠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핵심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예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해자, 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쿠다.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소프트웨어 이름 아닌가요? 단순한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지난 십수년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AI 개발자들이 함께 쌓아올린 거대한 도서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도서관요? 네, AI 개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도구, 코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가 전부 이 쿠다라는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AI 개발을 시작하려는 기업이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당연히 가장 방대하고 안정적인 쿠다 생태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이건 뭐랄까? 시간과 수많은 개발자 커뮤니티가 함께 만들어낸 자산이라 돈으로도 단기간에 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는 거죠. 아,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GPU보다 조금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비슷한 다른 칩이 나와도 이미 쿠다로 만들어 놓은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럴 엄두를 못 내는 거군요. 못 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걸 경제학 용어로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코드 몇 줄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수년간 그 생태계 안에서 쌓아온 개발자들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의 지원까지 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하니까요. 그건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죠. 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얽혀 있네요. 바로 이런 강력한 락인 효과 때문에 엔비디아가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과 막강한 가격 결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 칩 ASIC을 막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도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거의 철옹성 같은 기업인데 그래도 약점은 있겠죠. 보내주신 자료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꽤 심각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명확하고 가시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중국 시장 수출 금지의 영향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 타격이 있었군요. 네. 물론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진 않죠.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일부 조절한 H20 같은 맞춤형 칩을 내놓으면서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싸고 성능 좋은 최첨단 칩을 팔지 못하게 된 건 단비적으로는 분명히 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아주 역설적인 분석을 내놓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중국 리스크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저도 그 부분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국이라는 아주 거대한 수요처가 갑자기 딱 막히니까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과 기업들이 갑자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AI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AI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으면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경쟁 국가들한테 완전히 뒤처진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비중국 지역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잃은 단기적인 손실을 다른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다 메우고도 남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와,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자, 그럼 그 독점적 지위라는 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실적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특히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매출 총익률 그로스 마진이었어요. 비매괴 기준 넌갭으로 73.6%를 달성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무려 75%를 제시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건 정말 미쳤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보통 일반적인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 한 10%에서 20%대 마진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리고 애플처럼 정말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곳도 40%대인 걸 생각하면 75%라는 숫자는 거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이죠. 와.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엔비디아의 GPU가 단순한 컴퓨터 부품이 아니라 AI 시대의 석유나 전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 이상으로 떠넘기고도 이만큼의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니까요.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엔비디아에게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성장은 그럼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센터 부문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그리고 바로 직전 분기보다도 2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와, 분기 성장률이 25%? 네, 전체 매출이 570억 달러였으니까 전체 매출의 약 90%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나온 거죠. 물론 전통적인 효자 사업인 게이밍 부문도 30% 성장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지금의 엔비디아는 그냥 데이터 센터 기업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말은 결국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버는 돈을 족족 엔비디아 GPU 사는 데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나 AI 도입에 사활을 건 대기업들의 자본 지출, 캐펙스, 즉 설비 투자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엔비디아 GPU 구매라는 게 이번 실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셈이죠.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엄청나 보였어요. 4분기 매출 전망치를 65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월가의 예상치가 61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이걸 뭐 훌쩍 뛰어넘은 거잖아요. 이건 시장에 던지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AI 투자 과열이나 곧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하는 우려들 있잖아요. 네, 있었죠. 버블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런 우려들을 전적으로 반박하면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젠슨 황 CEO가 계속 강조하는 AI 선순환 구조, Virtual Cycle이 이미 산업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순환 구조라면 더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려면 더 많은 GPU가 필요하고 그 GPU 덕분에 더 강력한 AI가 탄생하고 이게 또다시 GPU 수요를 계속해서 부르는 그 구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가이던스는 아직 정식 출시되지도 않은 블랙웰이나 그 다음 세대인 루빈 아키텍처에 대한 선주문이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걸 암시하기도 합니다. 고객들이 미래의 칩까지 미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와, 정말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데도 아주 적극적이더라고요. 3분기까지 자사주 매입이란 배당으로 370억 달러를 썼는데 추가로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또 승인했다고요. 네, 이것도 그냥 단순한 주주하는 정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경영진이 시장에 대고 외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회사 주식은 지금 너무 싸다. 회사의 진짜 내재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높다고요. 아, 그런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군요. 네, 그만큼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에 엄청난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방어하면서 주당 순이익, EPS도 높이는 아주 영리한 일석이조의 전략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엔비디아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가총액이 약 4.5조 달러로 세계 1위고 주가 수익 비율 TTM PE는 51배가 넘어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 기준으로는 너무 비싸 보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엔비디아를 그냥 반도체 회사, 하드웨어 회사로 보면 이 밸류에이션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보내주신 자료의 지적처럼 이건 초고속 성장주, 하이퍼그로스 스탁의 틀에서 봐야 합니다. 초고속 성장주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51배라는 PE는 과거 12개월의 실적, 즉 후행 실적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4분기 전망치, 그러니까 650억 달러 매출에 75%라는 경이로운 이익률을 대입해서 미래 이익을 밀리 계산해보면요. 선행 PE 배수는 순식간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 미래의 이익을 땡겨와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군요. 네, 즉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현재 가치로 미리 땡겨오면서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정당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런 관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인가요? 목표 주가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아주 긍정적입니다. 모닝스타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240달러로 올리면서 엔비디아의 경제적 해자가 넓다, 그러니까 최고 등급이라는 평가를 유지했고요. 스티펠 같은 투자은행은 25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월가 전체 평균 목표 주가도 219달러 수준이니까 현재 주가인 180달러 선에서 보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모닝스타가 최근에 AI 버블 논란을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수 기회라고 콕 집어서 언급한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고 실적도 좋고 전망도 밝고 월가도 환호하는데 도대체 왜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떨어진 걸까요? 이 완벽한 실적과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료에서는 두 가지 심리적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주식시장의 아주 오래된 격언이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Sell the news. 아, 차익 실현 매물이요? 네, 실적 발표 전까지 엄청난 기대를 품고 주식을 샀던 단기 투자자들이 막상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낸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완벽함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다. Priced for perfection 이라는 분석이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완벽한 실적을 낼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기대감이 주가에 100%, 아니 120% 녹아들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무리 엄청난 실적을 내놔도 그 완벽함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이겨내기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탈, 즉 근본 가치는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단기적인 시장의 심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괴뢰가 발생한 순간이었던 거죠. 피터 틸이나 소프트뱅크 같은 유명 투자자들이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는 소식 같은 것도 이런 불안 심리에 기름을 부었겠네요. 물론이죠. 그런 소식들은 단기적인 불안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AI 산업 전체의 가치 평가 수준, 즉 멀티플을 끌어올린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장 전체의 AI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제슨 황 CEO가 직접 나와서 버블이 아니다 라고 해명까지 했지만 한번 불붙은 단기적인 불안 심리를 잠재우긴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과 쿠다라는 독점적 해자를 모두 가진 기업이 맞다. 이건 팩트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그 엄청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과 완벽함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다소 눌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아주 긍정적인 강세 시나리오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약세 시나리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희망적인 강세, 불 시나리오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강세 시나리오는 지금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새로 출시되는 블랙웰,
또 그 다음 세대인 루빈 같은 차세대 칩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평균 판매 가격 ASP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쿠다 생태계는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를 더 벌리게 될 거고요. 이 시나리오대로만 간다면 폭발적인 이익, EPS 증가가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아주 빠르게 해소시킬 겁니다. 그럼 주가는 다시 상승하겠군요. 네, 주가는 월가의 최고 목표가인 $250를 향해 다시 힘차게 올라갈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조정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셈이죠. 반대로 우리가 우려해야 할 약세 베어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 즉 큰손 고객들이 자체 개발한 칩 ASIC 사용 비중을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늘리는 경우입니다. 아,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둔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기업들의 AI 투자 피로감이 쌓이는 경우예요. 너도 나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 즉 투자 대비 수익 ROI가 나오지 않으면 자본 지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미래 성장 둔화를 먼저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할 거고 주가는 $170대 초반까지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단기 주가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AI 혁명이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쿠다라는 해자가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저희는 엔비디아라는 공급자의 막강한 독점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관점을 한번 바꿔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들여서 이 비싼 GPU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과연 이 막대한 투자에 대한 궁극적인 수익, ROI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거대한 AI 붐이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혁명이 되려면 엔비디아의 해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칩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과연 그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 이야기의 다음 챕터가 될 겁니다.